추석 끝나고 나자마자 부쩍 파이어족 기사가 많이 나왔죠. 되게 해맑게 웃고 있는 41세 아저씨 얼굴 나오면서 4억으로 시작해서 뭐 21억까지 벌었댔나? 뭐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포털 메인에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왜 갑자기 파이어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자,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파이어족이 많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자본주의의 논리라고 자본이 자본으로 버는 거고 본인이 그만큼 공부해서 노력해서 버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사람들도 그런 욕구가 다 있기 때문에 파이어족은 적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석하고 싶은 부분은 왜 갑자기 파이어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그리고 지금 파이어족 한 사람들 그냥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사고 이런 파이어족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파이어족 해라 라고 막 부추기고 있는 것 같지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파이어족이 성공을 하려면. 자, 일단 주식 파이어족 이야기 나옵니다.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높은 저축률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일단 저축을 해야 돼요.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죠. 빚내서 하라는 거 미친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저평가 장기 투자. 카카오 2015년에 상장했을 때 1년도 안 돼서 절반 빠졌는데 떨어질 때마다 샀고 최저가에 10배까지 샀다. 자, 언제부터 산 거예요? 2015년. 그리고 연 34% 수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울트라 퀀트 전략. 뭐예요 이게? 정량적 분석가의 합성으로 주가 현금 흐름 비율, 시가총액 나누기 뭐 연금 현금 흐름, 주가 매출액 비율,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 이런 것들로 투자 종목을 선정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2006년 시작해서 연평균 15%가량 수익을 내고 있고 월급 이상 수익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죠. 자, 월급 이상 난다는 건 일단 파이어족은 아니고, 진짜 파이어족들이 어떻게 하냐. 지금 주식 같은 경우 나오죠. 저희가 주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투자하라고 그랬고, 기업이 뭐든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가격 떨어지면 저평가니까 들어가고 올라가면 고평가니까, 이 사람도 지금 카카오 저평가라고 들어갔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저분은 카카오의 비전이랑 여러 가지를 보고 그거에 비해 저평가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거랑 지금 원래 10,000원 했는데 지금 9,000원이네? 저평가니까 사야지. 이거랑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분 뭐라 그래요? 가치 투자. 가치 투자 어떻게 해요? 자, 지금 PER, PBR, PCR 이런 것들 다 뭐예요? PSR 이런 거. 그 회사의 견실함을 보는 거죠. 그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회사냐. 지금 저평가라는 거 그냥 평소에 얼마 하다 가격이 얼마 떨어진 게 아니라 매출이 이만큼 나오는데 주식의 가격이 매출 더 낮은 데보다 주식 가치가 더 낮다. 그러면 여기는 주가가 오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단타가 아니고 장기 투자. 길게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랜 경험을 쌓아놓고 지금 파이어족 이야기 막 나올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코로나 이후 기회를 잡았죠. 근데 아무나 들어가서 기회를 잡느냐. 그러니까 저희 막 코로나 터졌을 때 주가 떨어졌을 때 막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돈 벌 기회라고 막 들어가라는 사람들 되게 많았죠. 그래서 주가 수익률 올라간 거 봐라. 주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근데 막상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 어땠어요? 가장 많이 올라갔던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신규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왜? 공부 안 하고 덤벼든 거니까. 그렇게 도박같이 하는 거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작전 이런 것도 낚이기 좋고, 저기 떨어지는데 이게 저평가인지 아니면 그 회사가 망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누구 말 하나 뜹니다 하면은 그런 거에 훅훅 넘어가고, 리딩방 이런 말에 넘어가고.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돌아요. 그 투자 상품 중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적금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뻥치지 마세요. 원금 보장해주는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 있으면 다 그거 하지 누가 주식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농담 던질 정도다. 그런 농담이 나온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원금만큼 못 벌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고 경험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래야 기회를 잡는 거지, 기회다 하고 들어가면 기회가 되는 게 아니다. 떨어졌으니까 기회다 이게 아니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파이어족 얘기 나오니까 나도 파이어족이나 도전해볼까?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유동성 축소장세라고. 고점일 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큰 추세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공부해서 돈 버는 사람들 얼마 전에 코인 영상 올렸어요? 나는 코인에서 벌었는데. 공부해서 버신 분들은 벌라 그래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코인이 뭐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 이게 아니다. 생각 없이 들어가지 마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 오른다 떨어진다가 중요해요. 지금 주식 주가는 오르는데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들어갔다가. 물론 코인 같은 경우 엄청 욕했지만. 자, 그 다음 부동산 파이어족 4억에서 21억 41세 파이어족 성공 비결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갭투기 뭐 여러 개에서 벌었더니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사람 파이어족에서 16억 그 이상 벌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파이어족이라고 돈 엄청 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면은 부동산 비중을 사는 게 아니라 낮추고 있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이제는 부동산 비중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갭투기로 아예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월세로 벌 정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지션을 어떤 걸로 바꾼 거예요? 시세 차익에서 월세로 포지션을 바꾼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강연과 유튜브 활동 등 홍보해 준 거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뭐다? 현금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디 갔어요? 창릉 이야기 나올 때 일산 이런 데 엄청 갔었죠. 뭐라 그랬어요? 일산 정치적 목적 심하다. 저희가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주목받을 때 어디 샀어요? 파주 같은 데 산 거죠. 정치적 목적으로 까고 있는데 다른 데는 똑같은 조건으로 올랐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급락한 곳. 자, 부동산 고수들 어떻게 해요? 진짜 고수들은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가면 파는 거죠. 근데 올라갈 때 추격매수 들어가라고 하는 거는 3기 신도시 주목받을 때 어디 샀어요? 파주 그때 막 창릉 반대 막 이러고서 피켓 들고 나갈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사고 수도권 다 오는데 거기만 떨어진다. 왜? 창릉 신도시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언론에서 김현미 장관 잡으려고 떨어뜨린 거지? 교통은 똑같이 들어오는데 딴 데만큼 못지않게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부산 떨어질 때 샀잖아요. 근데 왜 지금 저런 파이어족들 이야기하면서 지금 오르는 시기에 왜 자꾸 심리를 부추기냐. 네벌 이런 데 가셔가지고 파이어족 하고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은 올해 몇 월 달에 가장 많이 나왔냐? 4월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이렇게 막 계속 이야기 나왔죠. 근데 4월 이후 어떻게 됐죠? 5월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비트코인이 지금도 그만큼 회복 못하고 있죠. 자, 그런데 월도 아니고 한 2, 3일 만에 이런 기사들이 갑자기 네벌 거기에 도배하고 있고 다음에는 막 포털 메인으로 띄우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파이어족은 대부분 어디서 나왔어요? 주식, 코인. 근데 이번 파이어족은 뭐가 달라요? 주식, 코인 안 하고 부동산으로만 돈 번 파이어족. 4월쯤 됐을 때 코인 시장 안 좋다는 거 알 사람들은 다 알았죠. 주제가 계속 들어갈 거라고 했고 스테이블 코인 개발한다고 했고 계속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근데 코인 파이어족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은 진짜 회계들은 그때 차익 실현하고 빠졌겠죠. 이미 어깨가 아니라 이마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 파이어족 막 부추기는 이유는 뭘까요? 답 나왔죠. 예일대 파이어족 꿈꾸는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한다. 경기 침체기가 닥치면 자산소득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산이 벌어주는 생활자금, 부동산 보유나 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높이고 주식 거래 차익에도 일일이 세금을 매겨야 한다. 엄밀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저기 파이어족으로 먹고 산다 라고 할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봅시다. 학창시절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공부 안 했죠. 그런데 막연히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어족 되면 막연히 잘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공부 아무리 해도 뛰어넘기 힘든 수준의 사람들 있었죠. 파이어족들도 진짜 그 중에서 탁월한 분석력 가지고 있고 그만큼 집중력 해서 엄청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되는 거지. 아, 나는 띵까띵까 놀면서 일하기 싫으니까 파이어족이나 해야지?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 절대 못한다. 쉬울 것 같아요? 일 안 하는 것 같죠? 예를 들어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식 보고 있는 거고. 저 사람들 얼마나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저런 식으로 낚는데 진짜 파이어족 될 만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진짜 강연 다닐 정도 돼야 돼요. 내가 잔뜩 사놓고서 남들한테 팔아치울 수 있는 말빨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경제적 자유니 뭐니 하면서 혹하게 만들어야죠.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내가 팔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 왜 갑자기 유튜브 하기 시작할까요? 그냥 쉬워 보이는 거예요. 옛날 파이어족이 뭔지 알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근데 지금 건물주 살기 좋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들도 포지션을 변경하지 못하면 상가 공실 많이 나오는데 건물주라고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트렌드에 빨라야 되고 은근히 쉽지가 않다. 그런데 돈이 돈 벌어주고 무조건 그렇게 된다 해서 물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한 10년 전에 리먼 때 봐봐요. 이번에 집값 오른다고 그 사람들 샀을 것 같아요? 물려서 못 산 건 둘째치고 그때 물린 건 회복도 안 됐다. 근데 이번에는 그때랑 다르게 30대들이 물렸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장기 침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것 때문인데 왜 경고하겠어요? 첫 번째, 도그나 카우나 파이어족 한다고 그러면은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고 누군가 일해줘야지 파이어족도 먹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저렇게 들어가서 대부분 망해갖고 나온다. 왜? 쉽게 생각하니까. 지금도 보면 어때요? 주식 수익률 최하위. 왜 주식 수익률 최하위일까요? 왜 우리나라 돈부터 빼요? 핵심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왜 지금 금리 올리고 있어요? 왜 대출 막고 있고? 워낙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달러 대비 가치 제일 많이 떨어지는 화폐 중에 하나가 원화다. 그러니까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 자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올려서 원화 가치 높여야 되겠죠. 근데 막상 그러면 국내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고 그렇다고 외환위기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품이란 얘기예요. 주택 구입 부담지수 리먼 때 160 한 4, 5 정도였는데 지금 얼마예요? 172. 그때보다 더 위험해졌다.
23년은 돼야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 저런 지표 들고 오더니 더 올라가니까 얘기도 안 한다 이제. 결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이어족.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많이 들고 오는데 핵심은 뭐예요? 이런 거를 꿈꾸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갖춰줘야 될 게 히드머니, 그리고 파이어족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면은 관련 업종에서 일하든가 적어도 대기업 다니면서 초창기에 돈 많이 번 사람들이라. 탄탄한 월급.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기. 자, 아까 봤죠? 언제 들어갔어요? 2006년. 2006년부터 리먼 터지기 전까지 가장 화려하게 올랐었죠. 그때 만약에 치고 빠졌으면 히드머니 충분히 나왔죠. 한 2년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언제였어요? 2015년. 이거 언제예요? 초이노믹스하고 유동성 막 풀 때였죠. 근데 지금 파이어족 할 생각도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려면은 요건 둘째 치더라도 시기는 맞춰서 들어가야지 나중에 파이어족이 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냐. 꿈꾸는 거 좋아요. 누가 계속 일하고 싶겠어요. 놀면서 돈 버는 사람들 보면 부럽지.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시기 잘못 맞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빚에 한번 눌리기 시작하면은 평생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건 둘째치고 첫 번째 거품 얼마나 많이 꼈냐? 물가 대비로 얼마나 많이 올랐냐? 저점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유동성 보셔야 되죠. 금리와 한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 상황 보셔야 되죠. 적어도 이 정도는 보고서 어느 정도 공부는 하고 들어가야지. 거품 잔뜩 꼈죠 지금? 유동성 계속 축소하고 있죠? 경제 상황 완전히 망가졌죠? 통화 승수 박살났죠? 그래서 자영업들 더 안 되고 있죠? 소비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코로나 터졌죠? 더 안 되고 있죠? 그런데 물가는 너무 올라요? 어쩔 수 없이 금리 올려야 되죠? 금리 오르면 자영업들 더 힘들어지고 회사도 더 힘들어지고 감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여태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파이어족 하세요. 왜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냐.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돈 버는 것들 남한테 막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자산 어떻게 되고 있나 잘 봐라. 왜 요즘 파이어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